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TV만 켜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요즘이죠. 이럴 땐 잡념을 없애주는 책 한 권 읽으시면서 현실 시름을 좀 덜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해본 시간,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안정은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자, 오늘은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요. 예, 네. 이 창업 서적에 관한 책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합니다. 예, 제가 창업과를 다니고 있는데 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네. 이 책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네. 즉, 무자본 창업을 알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무자본 창업. 할 수만 있다면 예, 뭐 최고겠죠.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 동영상 사업 같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네. 동네 상점 같은 오프라인 사업에서부터 기업에 투자라는 창업 투자 회사에 이르기까지 음, 모든 영역에서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무자본 창업이 가능할까 싶은데 실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음,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앞에서 말씀하신 인터넷 강의와 일반 강의 산업이 존재합니다. 네. 우선 인터넷 강의도 크게 하려면 스튜디오를 통째로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스튜디오를 빌려서 필요할 때만 강의를 녹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음, 그리고 판매 및 강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직접 강좌를 와서 듣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형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음, 그래서 나온 것이 하루 만에 책 쓰기, 무자본 창업하기, 하루 만에 강사되기 등 강좌를 통해서 수익을 현재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하루 만에 책 쓰기 프로젝트로 하루 만에 초안이 나온 걸 가지고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음. 글쎄요, 그건 전에 이 지식 창업자에서 나온 내용과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데 오프라인 가게는 어떻게 가능하죠? 무자본이? 이제 오프라인 가게는 벌써 감이 안 오죠, 전혀. 네, 자, 그렇죠.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게를 빌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보증금을 내야 되고, 임대료도 월세를, 있어야 그죠, 되고, 임대료도 네,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신이 커피 가게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면 커피 가게를 직접 얻는 것이 아니라 네, 장사가 안 되는 가게 귀퉁이를 빌려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 1년 정도만 계약을 하고서 시작을 하면 일단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1년치 무료 커피 회원권을 판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잔씩 네, 1년치를 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마실 수 있도록 마치 음, 음, 헬스클럽처럼. 음, 그래가지고 가게세를 만들어서 내고 그 외의 제품을 또 파는 겁니다. 커피값 자체는 싸게 하는데 그 네, 외에 뭐 과자라든가 뭐 좀 비싼 음료라든가 이런 같이 음, 얹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린 사례가 책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쇼빈숍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하고 집세를 확 줄일 수 있고 헬스클럽처럼 선수익을 통해서 자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음. 그러려면 1년 동안 커피를 마시겠다고 계약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죠? 이제 네. 그것도 이제 투자를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나 음,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보면 돼요. 그것도 투자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이 무자본으로 창업 투자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데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네. 창투사라는 것 자체가 네. 돈을 대주는 게 창투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투사를 갖다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네. 벤처 회사에다 돈을 대준다 해서 벤처 음, 캐피탈인데 음, 이게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돈을 대주고 대신에 음, 그 회사의 주식을 가져가 가지고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음. 그 차액을 받는 거죠. 상장 비용을. 네.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벤처 캐피탈에 돈을 대주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음, 대부분의 그 회사의 성공을 도움을 주는데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이 기술만 있고 아무런 마케팅 음, 능력이라든가 경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중요한 경영과 마케팅, 인맥에 관한 정보를 연결해 주죠. 안 그러면 자기네도 같이 망하니까. 근데 음, 연결해 주는 걸 가지고 뭐라 하냐? 컴퍼니 빌더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그래 가지고 돈을 갖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돈으로 구해줄 수 없는 정보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왜 그 외 것들 연결에 도움을 주고 나서 회사의 지분을 가져오게 한다면 음, 얼마든지 창업 투자 회사의 형태를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면밀히 말하면 창업 투자 회사가 아니라 창업 컨설팅 회사지만 수수료 대신 지분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무자본으로도 어떤 회사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반면, 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무자본으로 창업을 해야만 한다. 음, 두 번째, 큰 목표를 가져야 한다. 세 네. 번째, 해적 마인드를 가진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기야 하겠지만 책에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무자본으로 창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책 속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이유는 네. 바로 무자본 창업을 실패하면 큰 자본을 들여도 실패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자의 경험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2000년도 초에 벤처 창업 열풍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만 회사에서 직원 몇 명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벤처 열풍에 투자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출이나 비즈니스 모델도 없으면서 투자받은 김에 큰 사무실에 직원을 더 뽑아서 옮기고 그러다가 또 돈이 모자라면 투자를 더 받아갖고 온 거예요. 네. 더 큰 사무실과 차와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벤처 열풍이 꺼졌죠. 네. 그래서 엄청난 빚과 투자자들의 소송을 당하면서 파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무자본 창업이었던 것이죠. 어차피 창업은 10명 중 9명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탕진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투자자들의 돈을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네. 근데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그렇죠.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고 한번 실수했어 이러고 끝나는 거죠. 더 나아가 다른 사업을 발판으로 또 재기가 가능해진다는 게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경험도 되고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결국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철학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그런데 여기서 큰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어떤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네. 창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모아서 내가 사는 사회라는 집단에 내가 서비스를 하는 게 창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큰 목표가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책 속에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목표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제일 목표는 이익 창출입니다. 돈을 버는 거죠. 네. 그건 모든 사람이 하는 거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자신의 이익만 설명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그 홍보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자본 창업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루 만에 책 쓰기 마케팅 이런 것들을 같이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말하자면 사람들을 모으고 지지를 얻기 위한 방법이 이제 큰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자, 그럼 세 번째 해적 마인드는 뭘까요? 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해군에 들어갈 바엔 해적이 되겠다. 즉 남이 만들어 놓은 길에 따라갈 바엔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해석을 하더군요. 네. 그래서 해적 마인드 창업 아이템의 조건 첫 번째 즉시 매출입니다. 우선 판매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건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먼저고 제품과 서비스를 나중에 구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최고의 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판매를 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도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영업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업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때 물건을 대주거나 서비스를 대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비주류 시장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강자가 있는 시장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의 강자는 파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강자는 그렇지만 돈이 안 돼서 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아이템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남이 거죠. 하지 않는 아이템. 그렇죠. 네. 네 번째는 단순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2단계에서 망합니다. 네. 즉, 내 고객이 아닌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국수집을 했어요. 국수집을 했는데 옆에 짜장면이 잘 된다고 짜장면도 하고, 뭐 우동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객만 잡겠다 생각해서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책에는 앞에서 말한 무자본 창업 아이템 말고 또 어떤 창업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뭐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우선 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교재를 제작하다가 출판업까지 연결된 사례가 있었고요. 네. 자신의 인생을 게임으로 만드는 그런 앱이 있대요. 근데 이걸 한 100명 정도 연결하니까 그 안에 소사이어티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앱을 통해 가지고 한 얘기도 있고 그 외에도 인맥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관련의 인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인맥을 또 연결해 주는 회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도 창업에 지금 네, 대학원 다니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책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고 실제 또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자, 기존의 창업 이론을 완전히 뒤집은 책이라 가지고요. 네. 저도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금이고, 음, 자금이 많은 사람이 시장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에 네. 좀 전환이 들었고요. 단지 좀 아쉬운 점은 이 책에선 창업에 올인을 하라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일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음, 창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신의 생계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무자본 창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되면 결국 투자를 받거나 남한테 돈을 빌려야 됩니다. 네. 그 단계에서도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단계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내 얘기가 나왔으면 더 좋지 음,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무자본 창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배제하지 않나 싶은데, 어, 뭐 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겠다라고 하실 분들에게 정말 큰 네,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나요? 작가의 말씀처럼 책의 내용을 적절히 받아들이실 때 나름의 해석을 좀 더 덧붙인다면 창업하는데 굳이 전문가를 따로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정말 좋은 조언을 또 받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아닐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작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듣고